메모 내용 왜 메모가 그럼요. 4장이냐부터 해서 뭐 그런 네, 것들 네. 하는지 지금 일단은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좀 빨리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밤에 또 하나 글 올린 게 있는데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개편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말 핀셋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타겟층을 확실하게 정해서 공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이재명 보세요? 대표 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제 예. 성남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들을 많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요하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또 느끼게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상 대선 후보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주 52시간 이제 예외 적용 물론 그것도 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속세 최근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와서 자신의 중도층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 1% 2%라도 직접적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정확히 제시를 하면서 소구력 있는 것들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도 월급쟁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죠. 예. 그런- 솔깃은 한데 말이 네.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그렇죠.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식이 저 사람은 언제든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하루에 하나씩 구체적 계층과 구체적인 어떤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크게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것들이 당 내에서는 다 합의가 된 건지 이게 좀 그것도 궁금하긴 아니죠. 해요. 늘 보면은 이재명 그럼요. 대표는 얘기하는데 정책위 의장은 당연하죠. 딴 얘기하고 예. 그러잖아요. 과거에 금투세도 그랬고 네. 주 52시간 이제 예외 조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사실 본인의 그냥 입장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 뭐 근데 그게 저는 그럴 수 있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자신 있게 마음껏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내지르고 뭐 실현이 뭐 그건 안 대통령이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 표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된 예. 다음에 아 그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지난번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뒤집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뭐 그럼요. 이런 예. 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김어준 씨 네, 거기도 유튜브 나가고. 뭐 이런 데 네. 나가고 본인들 지지층이 많이 보는 데만 좀 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진보 진영이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의 어떤 지향점을 좀 못 박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 역시 표를 노린. 표를 노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카멜레온처럼 이게 변신의 귀재다. 그리고 저는 더 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네.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개념 기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예. 80년대 운동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은 극좌 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극좌 그러니까 쪽에서. 예컨대 예전에 통진당, 네. 민노당, 뭐 정의당까지 이쪽에 이제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의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에서 항상 민주당을 공격할 때 니들은 진보도 아니야. 너희들은 중도 정도도 안 돼. 네. 뭐 기껏해야 중도 진보 아니면 중도 정당이야. 예. 이렇게 항상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은 뭐 극으로 항상 폄훼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진보가 아니다.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좌쪽에서 계속 공격했던 그
프레임이에요. 아,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공격하던 프레임을 받아와서 지금 우리 중도 보수로 진보라기보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좌쪽에 있는 극자로 분류되는. 예전에 과거 통진당이나 민노당 같은 데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인식이 어떻게 그대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본인 생각이 지금 극자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극자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은 중도니까 더 열심히 중도를 해봐도 된다. 저는 그런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언제 어떻게 저게 바꿀지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좌쪽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중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무한하다. 그러니까 뭐 우쪽으로 갔다가 좌쪽으로 갔다가 뭐 중도 있다가 어떤 정책이든 필요한 거 있으면 달콤한 사탕처럼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야기하는 맥락이 우클릭을 한다고 우리 당에서 비판하니까 그걸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는 원래 제자리였다. 그렇죠. 우리는 우클릭이 아니다. 본래 우리는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중도라고 본인의 민주당을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정책적 변신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극좌의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극우의 입장이나 우파 입장에서 자기의 정책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루아침에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투표를 하는 네.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래도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인 근본 뿌리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예전에 DJ 때는 중도 진보란 이야기는 했었어요. 예. 중도 진보. 그러니까 진보로도 왼쪽이 치우친 게 아니고 중도다. 중도를 껴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중도 보수란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이거는 왠지 지금 우리는 중도 진보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이제 중도랑 중도 보수 정도까지 이제 파이를 좀 넓혀보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해석하기로는 양극단 좀 결집하는 와중에 중도층은 여전히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 싫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극으로 이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국민의힘은 아예 극우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 빼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보수까지 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탄핵 국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 자신 있게 조기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많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비명계가 점점 뭉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는 일정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비명계 인사들 모임 이제 희망과 대안 포럼이라는 게 창립을 했는데 여기 가서 그 강성 친명 당원들 일명 저희가 갯딸이라는 갯딸, 표현 쓰는데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그 최근에 김경수 지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갯딸에 대한 거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곧 나오잖아요. 이달 26일로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을 하겠다고 미리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탄핵 결론 시기와 거의 엇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는 파열음뿐만 아니라 플랜 B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기회의 틈을 좀 미리 좀 선점하기 위해서 비명계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별다른 파장과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당원 중심으로 예. 가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체질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민주당은요. 네. 호남에서도 지난 주말에 저는 그 뭐 탄핵 찬반 집회의 그 규모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내부에서도 이건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당원들 자체의 구성과 성향과 태도가 김대중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리고 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민주당의 당원들과는 완전히 확연한 차이를 가지는 구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일당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예. 확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비명계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강성 팬덤이라고 하면서 당원들
좀 이른바 개딸들을 비판을 하면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도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경선 룰에 따르면은 당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구성과 어떤 성향을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올바른 이야기지만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말 잘한다 옳은 소리다라고 하지만 실제 대선 경선에 뛰어들면 그 득실을 따져보면 오히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을 좀 화나게 하는 이야기고 네. 본인 스스로도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올바른 어떤 경선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꼬꾸라지거나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겠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물러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죠. 외적 요인으로만. 그렇죠. 그렇죠. 내부에 또 스스로에 의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네. 외적 요인에 의해서 강제로 하차하는 경우 네. 또 강제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아마 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네. 한 전 대표가 낸다는 책 제목까지 공개가 되고 출간일까지 나오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네. 이게 총선 앞두면 워낙 출판 기념회들을 많이 하니까 출판 기념회를 통한 모금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책을 내면은 뭐 당연히 출간 기념 행사 이런 건 안 할 것 같고 그럼 책 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보를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네. 그냥 책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겁니까? 이제 책은 26일로 지금 출간 날짜가 잡혀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구매, 예약 구매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발간되면 당원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슨 출판기념회처럼 구태스럽게 돈을 모으는 이런 뭐 떠들썩한 행사가 아니고 북콘서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점마다 당원들을 만나러 가면서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변론이 다 끝나고 네. 최종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 등판을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시동을 걸어야 만약의 경우 탄핵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책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한 데는 일단 등판을 딱 하면 네. 우리 노은지 차장이 나오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언론사에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예. 또 기자들이 묻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그렇죠.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이 비슷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책을 정리해서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책에다 풀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국민들께 당원들께 또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네. 훨씬 더 몸을 자유롭게 풀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고 그 담겨 있는 내용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제 정치권에 입문해서 정치를 하게 된 소회 그다음에 자신의 부족한 점 또 느낀 점 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과 태도 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포괄적이고 원칙적으로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책이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뭐 네. 오늘부터 예약 판매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전에 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했던 말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 그렇죠. 윤 대통령과 좀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한 요구 네. 언급이 많았고 네, 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그 이후에 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보여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좀 대통령 뭐 탄핵이 불가피하다거나 이런 네, 게 네. 있다 보니까 혹시 이 책이 또 보수 분열에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글쎄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책으로 그 궁금해한 것들 미리 다 정리를 하고 바로 등장하겠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책을 내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책의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또 다른 불씨 또 다른 분열의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데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길래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책을 내는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구체적으로 공개된 발언, 네. 또 공개된 워딩, 또 공개된 사실, 공개된 정황 예. 이런 것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이후에 당대표 사퇴까지의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그 정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숨겨진 이야기나 뭐 또 예.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네. 끄집어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건 저는 가급적 정리한 상태,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의 소외와 느낌과 반성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